안녕하세요, 축구라이팅입니다. FC 서울이 또 한 명의 레전드 기성용을 잃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자면 김기동 감독은 전술적인 이유로 기성용을 전력 외로 분류했고, 기성용은 계약 기간이 반 시즌만 남은 현재 이후에 은퇴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은 기간 동안 출전 시간을 보장받고자 팀을 찾았고, 박태하 감독의 포항이 손을 내밀어 이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만 딱 놓고 보면 구단과 감독, 선수 간의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충분한 상식선의 이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모두들 잘 아시듯 서울 리빙 레전드 기성용은 선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서울 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각별한 존재고, 앞서 서울 구단이 박주영과 이청용, 오스마르 등과 같이 레전드 선수를 허무하게 붙잡지 못했던 행보들, 이러한 부분들까지 쌓이고 쌓여 서울 팬들의 분노는 충분히 터지고도 남았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팬들이 있어야 선수가 있는 프로스포츠의 기본과 더불어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낭만, 건강한 구단의 철학과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 최우선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선택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시즌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텐데요. 팬심과 같은 다른 부분은 다 빼고 경기력과 전술 분석에 특화된 축구라이팅 채널의 시선으로 봤을 때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기성용이 나간 상황에서 단점은 무엇이고 김기동 감독의 서울 축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직전 21라운드 포항 경기를 기반으로 면밀하게 분석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며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건 김기동 감독의 서울은 현재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시즌 원톱에서 확실한 역할을 수행해주며 링가드와도 적절한 케미를 보여준 일류첸코가 나간 자리에 제대로 된 보강 없이 시즌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어쩔 수 없이 묘책으로 내세운 조영욱은 전방 압박에 대한 이점을 제외하고는 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김기동 감독 축구에서 이전 제카, 일류첸코처럼 원톱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울에서 기성용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한 아쉬운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김진수가 볼을 끊어내며 황도윤에게 연결해주자 정승원과 둑수는 빠르게 반응하여 전방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하지만 황도윤이 돌아서서 전방으로 향하는 패스의 퀄리티는 세밀하지 못했죠. 서울의 후방 빌드업 형태가 잘 보여진 이번 장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 풀백 박수일은 전진해 있고 반대 김진수는 센터백 라인과 맞춰 대칭을 달리하여 경기 운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미들 류재문이 수비를 끌어당겨 리턴으로 반대 황도윤에게 패스각을 만들어주는 바운스 플레이로 황도윤이 중원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아 적절하게 돌아섰지만 역시 전진 패스 퀄리티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진 패스는 타이밍만 주면 분명히 시도해야죠. 하지만 해당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기성용의 퀄리티는 사실 울산의 보현이치 정도를 제외하면 K리그1 내에서 견줄 상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특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후방 빌드업 혹은 공격 전개 시에 하이 퀄리티 킬패스 스킬을 보유한 미드필더는 현재 서울에 없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포항 박태하 감독은 기성용의 이러한 특수성을 보고 영입 작업에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럼 다음으로 김기동 감독은 왜 기성용을 배제했으며 이제 그럼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김기동 감독의 축구를 조금 오래 보시고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들 쉽게 파악이 가능하긴 할 텐데요. 기동타격대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경기 운영에서는 모든 선수들에게 상당한 기동력을 요하며 역동적인 플레이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앙 미드필더는 상당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김기동 감독이 포항 시절부터 현재까지도 주로 활용하는 공격 전개 패턴입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센터백 김주성이 상대 포항의 압박을 의도적으로 끌어당깁니다. 결국 이호재가 압박해 들어오며 포항의 대형이 전진하는데요. 이때 키퍼 강영무까지 볼이 내려간 상황에서 보시면 미드필더 류재문은 볼 쪽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방으로 투입될 볼을 기다리고 있고 약속된 대로 전방 둑수에게 볼이 향하는데요. 바로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공수 간격은 넓어지게 되고 볼이 투입된 쪽으로 미드필더 혹은 주위 동료들이 빠르게 달라붙어 세컨볼을 따내야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해당 시퀀스는 둑수의 파울로 끊기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장면입니다. 상대의 압박을 키퍼 강영무까지 끌어당기고 전방으로 롱패스 투입. 류재문이 빠르게 달라붙으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한 전방에서 강하게 눌러 들어가는 압박 수비 형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방에서 루카스, 링가드, 둑수, 정승원,
4명의 선수들이 높은 압박 라인을 설정하자 이번에도 역시 중원 공간은 넓어지며 미드필더 선수들의 커버 범위가 상당히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박수일이 끝까지 눌러주면서 부정확한 킥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록 상대 포항에게 퇴장 선수가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마지막 클리말라의 득점 장면 또한 타이트한 압박과 류제문의 어시스트로 클리말라의 데뷔골을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했죠. 이렇듯 보신 장면들처럼 김기동 감독의 축구에서는 중원은 상당한 에너지 레벨이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기성용은 현재 30 중반의 나이로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고 부상까지 겹치며 타이트한 순위 테이블에서 안정적으로 폼을 끌어올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김기동 감독은 기성용을 후순위로 밀어두게 되었다고 판단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은 앞으로 어떤 경기 운영을 보여줄까요? 그 힌트가 포항전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 장면을 보시면 앞서 언급한 후방 빌드업 퀄리티의 약점을 링가드가 내려와 관여해주며 보완해주고 황도현이 반칸 전진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날카로운 전진 패스와 의도적인 흘려주기, 역시 기동볼에서 자주 활용되는 패턴 플레이로 탈압박에 성공하고 루카스가 개인 능력을 발휘하며 PK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링가드가 깔끔하게 성공하죠. 이번에는 전방 압박입니다. 루카스가 압박 스타트를 끊으며 끝까지 책임지며 볼을 찔러내고 김주성과 둑수의 원터치 전진 패스와 함께 링가드의 빠른 역습, 이때 자세히 보시면 노련한 둑수는 깊은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며 왼쪽에서 전진하는 김진수에게 틈이 생기고 두 번의 원터치 플레이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비록 정승원이 수비보다 살짝 앞서 위치해 옵사이드로 판정되긴 했지만 보신 장면들 모두 포항 오베르단이 퇴장당하기 전에 나온 장면들로 김기동 감독이 확실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간결한 공격 전개가 잘 보여진 장면인데요. 서울은 이미 수비적인 부분은 안정감을 갖춘 상태이므로 이제 이러한 간결한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자팬으로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추가된 의견을 살짝만 추가하자면 먼저 둑수, 보시는 장면처럼 전방에서 볼키핑과 연계, 탄탄한 피지컬을 기반으로 한 득점까지 이제 K리그 템포에 얼추 적응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사실 더 빨리, 더 많이 썼으면 싶긴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차 말하지만 김기동 축구에서 원톱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클리말러와 더불어 둑수가 버티고 있는 서울의 공격이 이제 다른 선수들과의 시너지가 더해져 하반기에는 더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기성용이 빠진 빈자리, 그러니까 류제문과 황도현으로 구성된 중원에서 보다 더 높은 퀄리티, 예를 들어 밥신과 오베르단 혹은 서민우 정도와 견줄 수 있는 정도의 자원이 보강되어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기동 감독, 진짜 만약 지금 김기동 감독이 사퇴한다면 서울이 과연 더 좋은 감독을 선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확률은 상당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몇 년간 파이널 B에서 전전하던 서울에 부임하여 지난 첫 시즌 4위에 안착시킨 점과 더불어 비록 이번 시즌도 분명히 명쾌하진 않지만 그가 이제껏 보여준 커리어와 능력, 그리고 현재 순위 테이블을 볼 때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좀 더 지켜보는 편이 확실히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이는데요. 후반기부터는 서울은 ACL 엘리트를 병행하는 점에서 역시 그가 토너먼트 대회에서 강하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마무리하면서 기성용 선수의 뼈아픈 이적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서울 팬들에게 위로를 전해드리며 시청자분들은 이번 사태와 더불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서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구라이팅 채널은 무분별한 비난을 제외한 모든 K리그 팬의 의견을 환영하니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K리그는 언제나 쿠팡플레이 그리고 축구라이팅과 함께 해주세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